반갑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463페이지 감정평가 요 방식 감정평가 방식이에요. 요는 우리가 그 감칙에 제 11조에 있어요. 11조. 그 교재는 463페이지 제일 밑에 그 보니까 감정평가 방식 해가지고 제일 밑에 11조 있죠. 교재에 제일 밑에는 그거예요. 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은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이게 이 뜻이다 하는 것만 아시고 크게 개념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법들은 오니까 되나요? 방식인데 이런 우리가 평가할 물건을 대상 물건이라고 해요. 평가할 물건을 우리가 대상 물건이라고 불러요. 이 대상 물건의 우리가요 시상가액을 산정해요. 시상가액을 산정을 해요. 그때 요 각각 평가할 요 물건의 가액을 시상가액을 하는데 요 시상가액은 시험 삼아 산정한 가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평가는 아니고 시험 삼아 산정한 가액이에요. 그럼 이때 요 대상 물건마다 요 평가 방식이 달라요. 평가 방법이 달라요. 그럼 각 물건마다 요 평가 방법은 뒤에 가면 우리가 14조부터 쭉 있어요. 14조부터 쭉 나와 있어요. 나중에 뒤에 요 시상가액을 지금 산정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산정해가지고 나중에 요걸 또 우리가요 시상가액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요. 해가지고 이게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이게 나중에 부적절하면 다시 시상가액 조정을 해요. 시상가액을 조정해서 최종 평가액을 결정해요. 이때 시상가액 조정 이거는요 제 12조에 있어요. 요즘 봐야 될 것은 특히 지금 현재 요 11조 그 다음에 12조 그 다음에 14조 요 위주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 한국 부동산을 들어가기 때문에 요 법대로 그때 뺄게요. 근데 이때 방식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그 밑에 보니까 원가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원가 방식이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 원가 방식은 말 그대로 이는요 건물의 평가에 쓰는 방식, 건물의 평가에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사실 누가 이거는 견내는가 하면요, 이거는 건설업자가 내는 방식이에요. 건설업자가 건물을 평가하는 요 건물에 대한 견적을 내는 방식을 그대로 감정평가에 도입한 것을 원가 방식이라고 불러요. 이거는요, 건설업자가 매기는 거예요. 업자가 하는 방법을 감정평가에 도입한 거예요. 근데 건설업자들은 설계 도면을 주면 뭘 해요? 그걸 보고 공사비를 파악해가지고 거기다 자기 마진 얹어서 구해요. 그래서 이거는요 비용성의 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용성. 무슨 원리? 그 비용성의 원리라는 말은 건축비용 말이에요. 건축비용. 이거 우리가 비용성의 원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성의 원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건물의 평가에 쓰는 방식이다 보면 돼요. 쉽게 말하면 건물의 원가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원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볼게요. 우리가요 요 시상가액 산정이 있어요. 시상가액 산정이 있는데 요 시상가액 산정을 좀 받으셔야 돼요. 항상 요 가액 산정하는 거. 사실 요 감정평가는 가액을 구한 다음 여기다가 재산세 등을 적용할 거란 말이에요. 재산세법 되나요? 하기 때문에 요 시상가액 조정이 우리 거예요. 그러면 시상가액은 제일 먼저 뭘 구하는가 하면은
요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해요. 재조달 원가. 무슨 원가? 재조달 원가를 구해요. 재조달 원가라 불러요. 원가를 구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가를 원가인데 내가 다시 뭡니까 이걸요 재조달한다 이 말. 재조달. 내가 다시 이걸 사드린다 이 말이에요. 요 원가를 구해요. 보세요. 지금 내가 요 건물을 평가할 거예요. 요 건물을 지은 지가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럼 10년 전에 지었던 신축 원가 있죠. 그건 신경 안 써요. 지금 현재 요 건물을 다시 새 건물로 지은 다음 내가 그걸 사드릴 거예요. 그 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맡긴다고요? 건설업자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 건설업자 맡겨가지고 지금 현재 요 건물을 새로 새 건물로 지었을 때 원가를 내가 뽑아내 의뢰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다? 지금 현재 뭐요? 물가를 고려한 원가라는 거예요. 물가, 그죠? 그 현재 자재를 사가 와가지고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재조달 원가는 항상 우리가 기준 시점, 뭐요? 기준 시점이 뭐다? 기준 시점이 평가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 기준 시점에 시점의 요 건물 등에 대한 뭐요? 신축 원가, 신축 원가. 무슨 원가? 신축 원가를 말해요. 신축 원가를 말해요. 신축 원가를 말해요. 신축 원가를 우리가 이걸요 재조달 원가라 불러요. 신축 원가가 이게 있다 이러면요, 요 신축 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누구한테요? 건설업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직접 공사비든 간접 공사비든 그래서 모든 공사비들하고 있죠. 공사비에다가 뭐요? 자기 요 사업자에 자기 마진을 얹어 정하겠죠. 이걸 여기서는 마진을 그냥 개발 유인이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장 공사비에다가 뭐 직접 공사비든 간접 공사비든 기타 등등 공사비든 거기다가 뭐요? 들어가는 데다가 이 개발자의 이윤을 얻는 거예요. 마진. 이걸 여기서는 개발 유인이라 불러요. 이윤을 얹어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이 건물을 자그만 이 건물을 내가 지었어요. 직접 주인이 줄 수 있죠. 누구 불러가지고 건설대 불러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따져요. 이거는 무조건 내가 지은 자체를 자가 건설이라 불러요. 근데 이게 그 기준 아니고요. 도급 건설 기준을 구해요. 도급 건설. 도급은 나부터 맡겨가지고 내가 다 사든다는 게 도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는요 도급 건설 기준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도급 건설 기준 같으면은 요 뭐요 건설업자는요 공사비에다가 자기 마진 얹겠죠. 언제 구하겠죠. 요걸 다 하려고 쓰는 거예요. 자기가 지었다면은 이윤 안 얹잖아요. 근데 나도 맡기면은 뭘 해야 돼요? 지어준 사람은 공사비에다가 자기 마진 얹을 거 아니에요. 이걸 따서 뭔다고요? 도급 건설비용이라는 거예요. 나만 지은단 말이에요. 이거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 나왔어요. 얼마요? 10억이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다시 뭡니까? 감가 누계를 빼요. 이게 뭔가 하면요. 감가 누계를 빼요. 이 감가는 가치가 감소한 걸 합계한다 이 말이에요. 합계해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뭔가 하면요. 지금 이 건물을 지은 지가 10년이 지났다 했죠. 이게 10년 전에 지은 건물이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건물이 뭡니까? 가치가 떨어졌겠죠. 그걸 합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말도 경과 연수 동안 뭐요? 가치가 떨어진 것 요걸 합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지은 지가 10년 됐다면 지금 요 건물을 새로 짓는 걸 따져보고 10억 그 다음 10년 동안 가치가 떨어진 걸 합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해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뭐요?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이에요. 얼마요? 3억이 나왔어요. 3억 나왔다 가정한다면 이제 뭐요? 이래갖고 이거 빼는 거죠. 빼면 여기에 뭔가 하면요 바로 기준시점의 가액이 되는데 요 가액을 요 건물의 적산가액이라 불러요. 무슨 가액? 적산가액이라 불러요. 적산가액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구하는 이 방법을 여기서는요 원가법이라 불러요. 무슨 법? 원가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구하는 법을 뭔다고요? 원가법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 쓰는 거예요. 이때 재조달 원가에서 이 구해지면 여기에서 뭐요? 감가 누계를 빼가지고 기준가액을 기준점 가액을 구하는 이 절차를
감가 수증이라 불러요. 무슨 수증? 감가 수증이라 불러요. 감가 수증이라고 불러요. 그럼 결국 감가 수증은 뭔가 하면 기원 시점에 요 건물의 제수달 원가인 신축원가를 구한 다음 여기다가 경과 연수 동안에 가치가 떨어진 걸 뺀단 말이에요. 빼가지고 요 가액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절차를, 요 작업을 말한다고요? 요걸 감가 수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감소한 것을 뭡니까? 수증해가지고 가액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 가격이 얼마겠어요? 보면 7억이겠죠? 7억 되는 거죠. 7억, 그죠? 그러면은 제주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가지고 구한 요 작업이 감가수증인데, 감가수증 결과 요 건물의 평가액은 일단 시상가액은 7억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이렇게 구하는 작업 말이에요. 한번 봐놓으시고요. 근데 시험 칠 때 좀 보시고요. 대충 이거는 그냥 뜨면 보고 여기 대한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 참고로 시산 임료가 있어요. 뭐요? 임료가 있어요. 임료. 요 임료는 말 그대로 참고예요. 참고예요. 사실 평가사는 가액 구하는 전문가지 임대료 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료권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감시 기능만 내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 시산 임료를 구하는 이 법을 이것은요 적산법이라 불러요. 무슨 법? 적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을. 그러면은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법이 뭐다? 가액 구하는 법이 뭐다? 원가법. 임료 구하는 법을 적산법이라 불러요. 이때 여기는요 제일 먼저 요 건물에 뭐요? 기초가액을 구해요. 기초가액을 구해요. 여기다가 기대율을 곱해요. 곱한 요 금액을 기대 수익이라 이야기해요. 기대 수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다가 이제 요 건물을 계속 임대하는 데 들어간 필요한 경비를 더해요. 필요 경비를 더한단 말이에요. 필요 경비를 더해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이때 구한 요 임료를 적산 임료라 불러요. 무슨 임료? 적산 임료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놔두시고요. 그럼 이게 일단 이렇게 구하는 법이 뭐다? 이게 원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방식은 그 앞에 뭐요? 원가법 및 적산법 있죠? 463페이지에 있죠? 그럼 원가법이 뭐다? 가액 구하는 법. 적산법이 뭐라고요? 임료 구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이 원리는 둘 다 뭐요?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걸 여기 적어 놓은 거잖아요. 비용성의 원리. 그죠? 그래서 가액 구하는 법이 뭐다?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법이 뭐다? 적산법. 쓰는 거예요. 되나요?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좀 봐두셔야 돼요. 공부할 때 요 말이 상당히 좀 헷갈려요. 근데 시험 칠 때 우리 시험이 이렇게 안 나와요. 뭘로 가면요. 467페이지 내보세요. 교재 467페이지 내보세요. 냈어요? 냈어요? 안 냈어요? 그거 보면요. 그 감칙에 2번에 2번 찾았어요. 2번. 2번에 원가법이라 나와있죠. 여기에 시험 논다고요. 영자체가 2번 뭐라 써놨어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제조달 원가에 있나요? 제조달 원가에 뭘 해가지고 감가 수정을 해가지고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만 한다 했어요. 그죠? 그 방법의 법이 뭐예요? 따가지고 이걸 따서 원가법이라 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요 조문이 있잖아. 조문. 요 조문에서 말 바꾼단 말 틀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감가수익 뭔가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대로 규칙을 내는 거예요. 법조문 이걸. 그래서 요거는요 항상 딱 요 세 개 단어 들어가야 돼요. 첫째 뭐에 들어간다고요? 제조달 원가 딱 들어가야 되고 뭐요? 그 제조달 원가에 줄 긋고 그 다음에 원가 있죠. 거기 원가 있죠. 원가만 동그라미 쳐봐요. 원가만 동그라미. 됐나요? 제도원가에 원가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감가수적 나오죠. 요 감가수적만 줄 거 봐요. 줄 거어요. 그리고 감가에만 동그라미 쳐봐요. 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가액을 산정하는 가액이죠. 가액에다가 줄 긋고 그 다음에 가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봐요. 그럼 돈에 뭐 쳤어요? 돈에 친 거 보세요. 된게 요거 동그라미 딱 쳤고 원가 맞나요? 그 다음에 감가에 동그라미 쳤고 그죠? 가액에 돈을 쳤어요. 그죠?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이때도 몰라도 돼요. 요 자체를 또 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돌면 또 알아요. 되나요? 할 때. 그 시험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험 치면요. 항상 원가법이라는 것은 줘요. 뭐 준다고요? 원가법이라 준단 말이에요. 시험에. 뭐요? 주고 여기 나와 있는 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시험 칠 때 원가법이란 줄 거 아니에요. 법이란 주겠죠. 주면요. 먼저 원가에다가 딱 동그라미 딱 쳐봐요. 쳤어요? 치고 다음에 노는 말이 뭐요? 가잖아요. 가죠. 가. 그리고 저 법은 감정평가 방법의 법자니 그건 중시 아니에요. 원가만 따지보면 돼. 뭐요? 그래서 암기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원가법이란 딱 주면은 뭐요? 원가를 나와야 돼. 원가. 뭐요? 가 나와야 되고 원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가 있잖아요. 가 있죠. 가 다음에 그냥 가 하면 끝이에요. 뭐요? 그래서 원가 보면은 원가 가에 나요. 뭐요? 객관식이라니까. 그거 보세요. 이때 원가는 뭘 말해요? 제조 원가의 원가를 말해요. 뭐요? 원가. 그 다음에 감가에 가잖아요. 뭐요? 감가도 가죠. 가액에 가죠. 그래서 이는요, 원가 가에는 끝이에요. 일단은. 밥은. 그 단어 속에 원가 가가 나와야 돼. 뭐? 원가는 뭐다? 제도 원가의 원가자. 감가에 가액에 가. 님들 아니 가액이에요. 이렇게 일단 공부를 익혀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했지만요, 우리 시험에 감가수익 뭔 개인지 안 내요. 안 내고 뭐 낸다고요? 요 개념을 바꾼단 말이에요. 감가수익인데 감가수 대신에 처음 보는 말 있잖아요. 뭐 시점 수익 바꿔버려 말을 되나요? 항상 제일 원가에 감가 가액이에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번 보세요. 그걸 정해 보면요, 그 밑에 적산법 있을 거예요. 뭐요? 그 밑에 있죠. 적산법이란 어디서 3번에 있어요. 뭐 이거 다 뭐요? 이 적산법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거는요, 적산 다 나오죠. 너는 이거는 이래 암기 넣어요. 산자를 바꿔요. 뭐요? 산자를 한번 바꿔봐요. 적는 법으로 뭐요? 적는 법. 적는 걸 뭐라 불러요? 적는 걸 뭐라 해요? 적는 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적는 거. 필기 뭐요? 적는 법이 필기죠. 필기에 나요. 뭐요? 뭐 했는다고요? 이거는요, 좀 해갖고 옆에 필기에 나요. 적사법 하지 말고요. 적는 법에 나요. 뭐요? 적는 게 뭐다? 필기. 보세요. 요 단어는 온통요, 요 필 여기 나와요. 그죠? 단어 속에 지금 뭐 있어요? 필자하고 기자 시작돼요. 그죠? 여기 보세요. 필 맞나요? 그 이거는요, 지금 앞자가 필자나 기자가 있어야 돼. 뭐? 이해갔습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3번에 적산법이라 입에다가 필기 적어놓고,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줄 긋고, 기초가액 줄 긋고, 그러면 뭐요? 기자 동그라미. 기대를 곱하여 기대를 줄 긋고 기에 동그라미. 보세요. 여기에다가 이거 곱하여 산정 금액이 뭐다? 기대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에도 기자가 있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세요.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있는데 필요한 경비죠. 필요한 경비에 줄 긋고 필. 그 필요한 경비를 줄이면 필. 그걸 더하여죠. 더하여. 뭐 했어요? 그걸 더하여 나왔죠. 임대 산정한단 말이에요.
이거 산정하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입력하기 위해서는요, 요 감식이 내용만 하면 돼요. 그 내용 보지 말고, 되나요? 저희는 항상 단어 속에 뭐다? 기자로 시작되고 필자로 시작돼야 돼. 그래서 뭐라 씁니까? 대상 물건의 기초가 A게, 기대를 곱하여 산정한 기대 수익에, 이 말이에요. 되나요? 요 둘 곱한 걸 기대 수익이라 불러요. 여기다가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차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그죠?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래서 이건 딱 시험 칠 때 뭐야? 이게 시험 때가요, 괜히 기초가액이 뭐고 기대를 뭐고 이거 할 필요 없어요. 되나요? 거기는 개념만 보면 돼요. 필요 경비. 되나요? 이거는 그냥 개념만 놓지. 이거는요, 간편회사가 힘들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만 뭐 놓지는 크게 안 물어봐요. 이해해봤자 시간 낭비예요. 되나요? 그냥 정산법 뭐다? 적는 법. 하여튼 첫 단어가 뭐야? 필자나 기자만 오면 맞다. 되나요? 이것만 하면 돼요. 다음 이제 보면요,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오면 이제 463페이지 두 번째 비교 방식이 있어요. 뭐요? 463페이지에 비교 방식이 있어요. 비교 방식이 있어요. 비교 방식. 요 비교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써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뭔가 하면 비교 방식이에요. 요거는 주로 토지 평가에 쓰는 방식이에요. 어디 평가? 토지 평가에 쓰는 방식이에요. 평가에 쓰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중개사가 쓰는 방식이에요. 중개사들. 누구? 중개사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중개사가 쓰는 방식이에요. 사가 쓰는 방식이에요. 이건 주로 시장성의 원리라 불러요. 무슨 원리? 성의 원리라 불러요. 시장성 있죠? 요게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뭐다? 요 비교 방식이에요. 보세요. 토지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건물을 만든다지만 토지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토지 주어진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는 거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사실님들이 중개 사무실을 하면 감정평가사가 참 찾아와요. 중개 사무실에 누가 많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저 땅 얼마 합니까 물어봐요. 그게 비교 방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가사가. 그러니까 요 비교 방식은요, 평가사가 중개사의 도움을 얻어가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되나요? 그 보세요. 중개사는 이 동네에서 중개를 많이 해봤죠? 해봤잖아요. 그럼 팔렸던 뭡니까? 그 가격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요 땅값이 얼마인가 물어봐요. 뭐요? 요 땅값이. 그 평가할 땅이 요 땅이에요. 물어보니까 뭐야? 중개사가 내가 그 땅은 중개해본 적이 없고요. 나든 아니면 옆에 있는 중개사가 옆에 저 땅이죠. 요 땅을 3개월 전에 매매했어요. 그때 팔린 금액이 평당 300만 원이었어요. 이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그게 거래 사례, 부동산이 팔린 게, 토지가 팔린 게 300만 원이죠. 평당. 그게 팔린 사례가 거래 사례. 그 가격이 평당 30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하고 요 땅을 비교하면요, 주차장이 가까워서, 틈이 가까워서 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저 땅이 비싸니까 저 땅이 평당 300 팔렸으니까 이 땅도 제 팔린다면은 한 320만 원 좀 가겠네. 이리 한단 말이에요. 뭐요? 그럼 팔린 거래 가격과 비교를 해가지고 요 땅에서 구해낸 데서 비교 방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비교 방식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였습니까? 저 땅이 시장에서 팔린 금액이 평당 300만 원이니까 이 땅도 저 땅과 비교컨대 시장에서 판다면은 한 평당 320만 원 가겠네요. 이렇게 견적을 내는 거예요. 견적을. 되나요? 그럼 그래서 시장세에 난 거예요. 요 땅이 시장에 팔리면 저 땅과 비교컨대 요 땅도 판다면은 뭐예요? 시장에 판다면은 평당 320 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뭐요? 중개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전문가잖아요. 이걸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뭐요? 사례 비교법.
법이 있어요. 이는 거래 사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는 원가 방식이었으니까 원가 법이잖아요. 이거는 거래 사례예요. 상사 일수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이거는 원가 법이니까 원가에서 시작했잖아. 원가. 이거는 거래 사례에서 시작하는 거야. 항상 요 앞자가 뭐야? 시작점이에요. 이거는 원가 법이었으니까 원가고 맞나요? 이거는 거래 사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이거는 거래 사례가 거래 뭐야? 거래 시점의 거래 사례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거래 사례 가격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에 얼마였어? 이게요. 3개월 전에 팔렸던 평당 300만 원이잖아요. 보세요. 저게 얼마였어? 예를 든다면은 저 땅이 팔렸잖아요. 3개월 전이 거래 시점 팔렸던 저 땅값이 얼마예요? 평당 300만 원. 이게 말이잖아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니까 거래 사례 가격이잖아요.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절차가 안 했어요. 사정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뭐요? 사정보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요. 사정보증.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사정보증. 사정보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요. 보세요. 팔린 요 가격이요. 고가나 저가로 팔린 거래요. 뭐요? 즉 싸게 팔렸거나 비싸게 팔린 거. 고가 거래. 뭐요?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팔린 거란 말이에요. 뭐요? 그는 비싸게 팔거나 싸게 팔린 거예요. 이걸 정상 거래 가격으로 바꿔준 작업이에요. 뭐요? 정상 거래 가격으로 바꿔준 작업이 사정보증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 땅이 금매로 뭐요? 금매로 10% 20% 싸게 팔린 게 평당 300이었어요. 얼마요? 저 땅이 저가로, 금매가 보통 저가잖아요. 싸게 저가로 팔린 금액이 뭐요? 평당 300만 원이었어요. 그럼 다시 뭐요? 그 저가로 팔린 게 뭐요? 앞에 20% 싸게 팔다면은 20%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게 사정보증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비싸게 팔다면은 그만 까주는 거고 맞나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몇 프로 고가로 몇 프로 제가 줘요. 고가 저가 놓으면은 사정보증 해줄 자료예요. 사정보증은 뭐다? 발도 사고 판 사람한테 뭐요? 가슴 아픈 그때 사정이 있는 거예요. 사정을 다시 뭐다? 보완 수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판 사람이 볼 때는 가슴 아픈 사정이 뭐요? 싸게 판 거겠지. 산 사람이 볼 때는 가슴 아픈 사정이 뭐요? 비싸게 산 거겠지. 그 말이에요. 그 사정을 감안해가지고 다시 조정한다는 거죠. 정상 가격으로. 요게 사정 보셔보면 돼요. 되나요? 뜨면 하면 돼요. 사정 보증 한 법은 아직 뒤에 보면 되고, 사정 보증은 고가나 저가로 팔린 걸 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팔린 거래였어요. 고가 저가가 아니라, 그거는 사정 보증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사정 보증은 뭐다? 고가나 저가로 거래된 것만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요 물건이 저가로 팔렸어요. 금매로. 팔렸는데 10% 싸게 팔렸다. 20% 싸게 팔렸다. 그 자료를, 뭡니까? 몇 프로 싸게 팔렸는가? 그 모르면은 그 자료를 채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프로 싸게 팔렸는가? 몇 프로 비싸게 팔렸는가? 그 퍼센티지 알아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잘 쓰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그럼 사정보증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 거래라면 필요 없는 작업이에요. 되나요? 고가나 저가로 팔린 것만 하는 거예요. 다음 이런 데 있어요. 보면요. 시점 수정이 있어요. 뭐요? 점 수정이 있어요. 이거는 시점을 바꿔주는 작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거는 뭐요? 이거는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현재 뭐요?
거래 시점이잖아요. 거래 시점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평가는 긴 시점에 가요. 긴 시점. 뭐요? 긴 시점에 가게 긴 시점. 평가할 시점이 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요, 요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뭐요? 시점의 요 가격을, 뭐래요? 긴 시점 가격으로, 시점 가격으로 바꿔준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이때 따라서 시점 스윙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전에 팔린 것 같으면은 가격 변동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좀 1년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1년 전에 바뀌었다면 1년 전하고 지금하고 가격 변동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격 변동률을 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는 기준을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그중에는요, 결국 가격 뭐다? 변동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뭐요? 고려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률을 고려하는 거예요. 자, 디귿. 무슨 이제 지역 요인 비교가 있어요. 뭐요? 지역 요인 비교가 있어요. 요인 비교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 지역 요인 이거는요, 보세요.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지역이 요 동네예요. 요 동네에 팔린 땅이 있어요. 그럼 같은 지역이죠.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 비교가 필요 없어요. 근데 같은 동네를 우리는 보통 가면 인근 지역이라 불러요. 뭐요? 기억나죠? 전신 안 그죠? 근데 요 지역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옆 동네 자료 썼어요. 옆동 자료를 이게 팔린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 동네하고 그 동네는 좀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옆 동네를 뭐라 불러요? 유사지역이라 불러요. 뭐요? 그래서 이 지역면 비교는요, 만약에 자료 수집을 어디서 했다면요, 인근 지역에서 했다면은 이거는 수집했다면 이거는요, 요 작업은 필요 없어요. 뭐요?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언제 했어요? 유사지역 때 필요한 거예요. 언제? 유사지역에서 유사지역 옆 동네 여기서는요, 지역면 비교가 필요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걸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근 지역은 뭐야? 같은 동네. 유사지역은 옆 동네예요. 같은 동네니까 같은 지역이니까 지역을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옆 동네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러면 지역면 비교도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옆 동네일 때만 하는 거예요. 옆 동네가 유사지역, 인근 지역은 같은 동네.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면요, 혹시 개별 요인 비교하고 뭐하고? 요인 비교하고 혹시 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위험해 뭐요? 그 밖에 요인 보정하면 돼요. 의 요인을 보정하면 되겠어요. 하면은 이게 뭔가 이제 이게는요, 기준 시점의 비중 가격이 나와요. 비중 가격이 나와요. 이거는요, 비교를 기준하는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비교를 기준하는 가격이에요. 근데 참고로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는데 그건 간단해요. 혹시 인용하는 법에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임대사례 비교법도 있어요. 요걸 구한 요 임대를 비준 임대라 불러요. 이건 똑같아요. 보세요. 이건 임대를 구할 때는 이 절차인데요, 이거는요, 거래 시점의 뭐요? 임대 사례 임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임대를 구하는 거니까 거래 시점의 임대 사례 임대로 시작하면 돼요. 거기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면 비교, 개별면 비교, 뭐요? 거기 보정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그 시작을 좀 뭘 하면 되는지 똑같은 절차 똑같은데 이거는요, 임대 사례 임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구한 임대는 그냥 비준 임료라 불러요. 뭐요? 가격은 비준 가격, 가액, 임료는 비준 임료라 하면 되는 거예요. 되나요? 이거는 중장은 아니고 이쪽으로 보면 돼요. 근데요, 이제 세 번째 보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뭐요? 지가 기준법이 있어요.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요? 이거는 비교 표준지. 뭐요? 비교 표준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니까 현지에 이 공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요 작업은요 사정 보정 있죠. 사정 보정 있죠. 요것만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뭐요? 다 똑같아요. 뭐요? 나머지는 뭐다? 심수정. 그 다음에 지역련 비교. 그 다음에 개별련 비교. 그 다음에 금액련 보정. 이 똑같아요. 되나요? 똑같아요. 같아요. 잘 같아요. 이거는 사정 보정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 이때 구한 것을 우리는요 대상 토지 가격이라 불러요. 뭐요? 토지 가액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뭐요? 요걸 잘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는 사정 보정이 있어요. 뭐요? 거래 사례 비교법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정 보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정 보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요 공시지가가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평가사가 구해준 거거든요.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구해준 거니까 사정 보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요 사정 보정이 뭐요? 보정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칠 때는요 이 말이 길잖아요. 길죠? 이걸 그냥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쓰기 돼요. 뭐요? 형성 요인 비교 쓰는 거예요. 가치 형성 요인이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말하잖아요. 이 말이 길으니까 그냥 이 줄여서 이거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쓰는 거예요. 늘리면은 요게 정확한 말이고요. 되나요? 그럼 이런 걸 비교한다는 말 자체는 뭔다?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여기까지 외워놓으면 돼요. 뭐요? 요거 다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외워놓으면 돼요. 여기까지만. 뭐만? 여기까지 외워놓으면 돼요. 위에 볼 필요 없고요. 되나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사례죠, 사례. 거래 사례죠. 거래 사례는 거래 사례 가격이겠어. 임대 사례죠. 임대 사례 임대료에서 그죠? 두 개 다가 사가 있어. 사 뭐요? 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가 있으니까 사정 보정이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거래 사 임대 사가 저기 사 있잖아 사정 보정.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사고 팔 때 뭐라 한다고요? 거래잖아요. 거래할 때 뭐예요? 중개사 끼갖고 그냥 그만 애미기고 사시지요 하잖아. 뭐요? 중개할 때 뭐예요? 사고 팔 때 중개하는 거잖아. 자꾸 하도 뭡니까? 이 사니까 중개사 입기다 그냥 이제 사시지요. 맞나요? 말할 때 거래할 때 거래 사고 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알려놓는 거예요. 뭐요? 그냥 그래 사놓으면 사놓죠. 사 있으면 그냥 사시지요 해놔요. 뭐요? 사시지요 해놔요. 뭐요? 사시지 뭐요? 요요요요 뭐요? 사시지 그 40분은 여기까지 해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사정보정 사 심승 시 지 요 이만 돼요. 되나요? 그럼 다 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럴 때 그냥 사시지요 해놔요. 뭐요? 그럼 거래 사례하고 임대 사례는 사가 있으니까 저 사시지니까 사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시 지요 나가는 거예요. 뭐요? 순서 그래서 순서 지켜야 돼요. 순서가 사시지요 나가야 돼요. 근데 요거는 보세요. 사 있어요 없어요? 공식에 사 없죠? 그 뒤에 놓은 게 뭐예요? 시지잖아. 시지요 하는 거예요. 시지요 뭐요? 사 없고 시지요 맞나요? 그래서 객관식은요 좀 착착 보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 안 물어. 대사들은. 순서. 이게 지켜야 순서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뭔가 하면요. 대충, 이게 일반만 알면 그냥, 이거는 고가나 저가, 즉 싸거나 비싸게 팔린 걸 저 바꿔주는 게 사정을 되면 안 돼요. 이게 순서의 순서. 그래서 거래 사례와 임대 사례는 사가 있으니까 사시지요 해야 되고, 뭐요? 공시지가금 보면은 사가 없잖아요. 근데 공담이 시지잖아. 시지요 하는 거야. 시지요. 뭐요? 사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공시지가에는 뭐다? 원래 순서에 사, 시, 지요 맞는데 맞나요? 요 두 개는 사가 있잖아요. 사가 없잖아요. 그거는 사에 뭐요? 치면은 시지야, 시지요. 뭐요? 이런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페이지. 그래서 비교 방식에는 3개 있어요. 몇 개? 비교 방식 3개 있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한 개 더 공시지가 기준법. 3개 있는 거예요. 되나요? 또 한번 봐보고 말까요? 자, 한번 보세요. 그 467페이지에 467페이지에 4번 보세요. 4번 있나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 나왔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 보세요. 사정보정 있죠? 사정보정 심수중이잖아요. 가치 형성요인 자체에 요거 압축한 말이라니까. 그 뒤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사정보정만 줄 거나요? 뭐요? 거래사의 동그라미 사 있다. 사정보정 됐나요? 그 밑에 보세요. 임대사례 비교법도 있죠. 어디에? 6번에 그것도 뭐 있어요? 임대사의 동그라미 467페이지. 참 467페이지 5번 보세요. 5번에 임대사례 비교법 있죠. 근데 사 있잖아요. 밑에 사정보정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사가 있으니까 사정보정이 있어요. 있나요?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있죠? 그거 딱 보세요. 사정보정이 없잖아요. 실질수부터 보이죠? 그 지계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에는 사가 있는데, 사정보정이 있는데 사사 있습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뭐가 없다? 사정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 공시지가 기준법 밑에 사정보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러나요? 사정보 쓰면 틀려요. 사가 있는 것만 사정보정 있는 거예요. 거래사, 임대사만. 공시기법에는 사정보정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나요? 그것만 체크해 두란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왔어. 페이지. 463페이지. 뭐요? 페이지 보면 수익 방식이 있어요. 무슨 방식? 방식이 있어요. 요 수익 방식이 있어요. 수익 방식은 주로 보통 임대 수익이에요. 임대 수익. 뭐요? 임대로 수익. 임대로 수익. 임대 수익에 따지는 거예요. 임대 수익. 자, 여기 우리가 보통 장사집들, 뭐요? 즉, 사업자들, 장사집 어때요? 수익이 많이 나오면 권리금이 많이 붙잖아요. 이때 요 수익 가격은요, 결국요, 권리금을 많이 한 가격이 많은 거예요. 뭐요? 그 수익성이 크면은 가격이 붙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권리금이라는 말을, 우리 일반 사람은 보통 권리금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학문상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면 이걸요, 영업권이라 불러요. 영업권. 그 영업권이라 불러요. 우리 뭐 일상 흉에서 그냥 권리금이라 하는데, 우리 학문에서는 이걸 영업권이라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그나요? 그럼 이런 것들은 뭐다? 결국은요, 권리금은 결국 뭐다? 장사가 잘 돼요. 권리 많이 붙잖아요. 많이 붙으면 비싸잖아요. 보세요. 어떤 데는요, 실제로요, 전세 보증금보다요, 권리금이 더 비싸요. 안 그래요? 장사 잘 되는 집들은. 그래서 미국도 말하잖아요. 미국에서 말하잖아요. 미국에서 말하죠. 권리금 보장해라. 그죠? 어디 나와요? 특히 우리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나오잖아요. 권리금. 그래서 보통 민법이나 일부 시포에는 뭐다?
그 민법이 그게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은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보통 학문에서는 우리나라 학문에서는 영어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어가 정확한 말이에요. 권리금은 일본식 표현이에요. 그 민법이 상당히 문제 많은 과목이에요. 아직도 일본어 그대로 뺏겨 있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법대를 없애버린 거야. 뭐? 아니, 법대 자체를 없애버렸잖아, 지금. 법대 없어. 바뀌었잖아, 로스쿨로. 왜 법대 없애버렸다고? 하도 연구 안 하고, 그대로 일본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일찍, 거의 반을. 그래, 법대를 없애버리고 바꿨잖아, 로스쿨로. 뭐? 로스쿨은 대학원 과정이에요. 로스쿨은 대학교가 아니에요. 대학 과정이 법대 없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고대, 연대, 서울대 다 법대 없어. 대학원 과정에 있는 거지, 뭐. 바뀐 거야. 잘했지? 지금 까불다가, 생연구 안 하고 있잖아. 맨날 하다가, 배우 쓰다가, 바꿔버린 거야. 전부 다 쓰고 있는 거 민법 있죠. 그 시험에 있지. 그 시험에 있지, 민법이. 이제 법대는, 법대 자체가 없어. 바뀌었어, 뭐, 뭐. 그래서 민법에 쓰고 있는 그 용어도 다 일본식 표현이야. 권리금이 아니라 사실은 뭐다? 지금 영어권이 우리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요, 어디 법대 나왔는데 하면요, 폐교된 대학교야. 뭐? 맞잖아. 법대 자체 없었는데? 그 폐교된 대학 다 나왔던 거야. 그 사람들이 돌아가셔야 되고, 뭐? 왜? 폐교된 대학이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는 있으니까. 근데, 그건 대학원 가져서 한다, 이 말이지. 이게 법대가 없단 말이지. 대학원 과정에서는 법을 다루는 거예요. 로스쿨 과정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는 법을 다뤄요. 그것을 배우는 거야,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니까, 법 사임 때 법대가 없다는 거지. 대학원 과정에 있다니까, 그 법이. 되나요? 그 과정 이름 뭐라? 로스쿨 과정이라고 불러. 뭐? 법대는 없어졌지만, 그 과정을, 그 법을 어디 배운다? 대학원 과정에서 배우는 거야, 로스쿨 과정에서. 아시겠어요? 근데 있는 대학도 있지. 그 대학은 하파리 대학들. 로스쿨 있는 대학은 다 없어진 거야. 로스쿨 가지고 있는 대학은 법대 다 없어졌어. 서울대 법대 없어. 연대 법대 없어. 고대 법대 없어. 성대 법대 없어, 지금. 로스쿨 있는 대학은 다 법대 없어버렸어. 하파리 대학만 있어, 뭐? 그 교수 먹고 살라고 있는 거야. 그 대학은 로스쿨 같은 게 없어. 아시겠어요? 어쩌거나. 어디 대학에 법대 있다고, 저는 하파리 대학이야, 하파리 대학. 뭐? 알겠죠? 이 대학은 법대 없는데 하면, 이 대학은 상위 대학교. 이는 대학원 가서 하는구나, 보면 돼. 대학교 과정이 없다는 거지, 그죠? 대학원 사는 거지. 그런 과정.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저번 가면요, 연대, 법대 놓은 게 아니고, 이제는요, 대학은 놓은 거야, 로스 가지고. 올라갔으니까, 그래요? 그 생각하면 돼. 대학교는 개구돼 있고, 뭐 새끼다, 대학원 과정이 있어. 근데 이름이 법대가 아니고 로스쿨 과정이야. 되나요? 원장님, 그래. 원장님, 로스쿨 과정 밟았어요? 물어보면 돼. 되나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수익세 바탕, 수익세. 어때요? 이게 주로 투자 컨설팅이에요. 뭐요? 투자 컨설팅 과정이에요. 투자 컨설팅. 이에요. 이때 요 가액을 구하는 법을 여기서는요, 가액 구하는 법을 여기서는 말한다 이걸요, 수익 환원법이라 불러요. 뭐요? 그래서 1번이니까 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 환원법이라 불러요. 요거는 요 수익자하고 환원자하고 뭐요? 수익 환원이잖아요. 수익자하고 환원자하고 희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수익 환원 희여자. 뭐요? 시험에 수익 환원하고 희여자. 그 수익 환원법 항상 수익자하고 환원자가 같은 들어가야 돼. 뭐요? 보세요. 그 단어 쓰니까 그 옆에 그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지금 보자. 앞에 내놔요. 앞에만. 뒤에 박스는 보지 마세요. 그 필요 없어요. 423페이지 많아요. 뭐만? 이게 뭔가 하면요,
요 대상부에서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 뭐요? 장래에 기대 순수익이 나와요. 뭐요? 순수익. 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뭐요?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뭐 하거나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요 가액은요 수익 가액이라 불러요. 뭐요? 가액이라 불러요. 수익하는 거에 의한 구하는 가격이 뭐다? 수익 하는 법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요 단어에서 뭐 한다고요? 이게 수익자가 보이잖아. 뭐요? 환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수익자 보이고 환자 보이면 무조건 수익하는 법이에요. 근데 유달리 요 내용에는요 보세요. 수익자고 하는 법이면 수익하는 맞아요. 딴 건데 기여자가 참 많아요. 뭐요? 기여자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른 속에는요 이걸 하지 말고 수익하는 법이란 줄 거 아니에요. 주면 수익자하고 환자만 있으면 수익하는 법인데 수익자 환자 없어도 희여자가 판친다. 무슨 자? 희여자가 다 판쳐요. 맞나요? 그 말 아무 돼요. 근데 수익 분석법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어요. 우리가요 투자할 때는 말 때는 수익 분석이 필수야. 필수. 뭐요? 필수야. 필수. 뭐요? 필수. 그 뭐요? 보세요. 요 수가 수익. 기대 뭐요? 순수익에다가 뭐요? 순수익에다가 필요경비 더하는 거예요. 뭐요? 필요경비 더하는 거예요. 이 구한 것을 우리는요 이걸 수익 임료라 불러요. 뭐요? 임료라 불러요. 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익 방식에는요 전부 다 수익자가 들어가요. 뭐요? 보세요. 수익자, 그죠? 들어가요. 근데 수익 분수법에는요 수익자는 있는데 필자가 있잖아. 필요경비. 필수라는 거예요. 수익 분석은 필수다. 맞나요? 근데 수익하는 법은요 수익자하고 환자가 들어가요. 그 수익 분석법에는 환자가 없어요. 그죠? 요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페이지. 자, 467페이지. 7번 보여요. 수익환원법 첫째 줄 거죠? 수익자하고 환원자하고 희여자에다가 동그라미. 수익환원법에 거기서만 수익자하고 부석자하고 희여자의 동그라미. 그것도 넘어가니까 뭐였습니까? 기대되는 순수익의 수익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허자의 희여자, 흐름의 희여자, 환원자에 줄 거 그죠? 그 수익자 환원자 수익하는 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할인의 희여자. 맞나요? 그래서 보면요 수익 환원법 뭔가 모르지만 항상 수익자하고 환자를 받들어 가야 돼요. 뭐요? 요거 딴 거거든. 수익 환원 들어가는데 유달리 뭡니까? 이 외에는 뭐가 많다? 희여자가 많다. 뭐가 많다? 수익 환원법은 반드시 수익자하고 환자가 있어야 되고 희여자가 많다. 맞나요? 근데 수익 분석법은 환자가 없다. 필수입니다. 근데 그럼 한번 보세요. 수익 분석법이란 나왔잖아요. 쭉 보세요. 쭉 보니까 기대 순수익에 나오고 뒤에 필요경비죠. 필요경비. 그래서 필수가 나오는 거예요. 요까지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다? 요 방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일단요 요걸 딱 보고 들어가는 거고요. 요거 지우지 말고 뭐요? 한번 찍어 놓으세요. 지우지 말고 카메라 휴대폰 갖고 한번 찍어 놓으세요. 카메라 휴대폰 갖고 찍으면 돼요. 한번 딱 찍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번 커지잖아요. 한번 찍어 놓으세요. 좀 쉬었다가 지우지 말고